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미영 연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활 중에 언제나 건강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접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기계나 물건을 다루면서 반복되는 작업을 오래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화학물질이 손에 묻으면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고 숨을 쉬면서 공기 중에 퍼져 있는 화학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간 화학물질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거쳐서 신장을 지나 소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혈액, 지방세포, 또 뼈까지 퍼져 몸 안에 잠시 또는 수십 년간 쌓여 있다가 다시 소변이나 혈액에 섞여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노출 평가는 이렇게 몸에 흡수된 화학물질이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양을 검사하는 일인데요. 이것은 작업 현장에 공기 중에 퍼져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작업 환경 노출 평가를 보완해서 근로자가 흡수한 화학물질의 양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연구원에서 직접 개발한 표준시료를 활용해서 근로자의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능력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총 21종의 표준시료 중 2015년부터 개발한 표준시료 7종의 개발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5년에 연구한 비소는 준금속 원소인데요. 비소는 합금이나 유리제품, 살충제,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금속 비소, 3산화비소, 3수소화 비소와 같이 비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구토, 설사와 위장관 출혈이 생기고 피부염, 간경화, 백혈구 감소, 신경질병이 생길 뿐 아니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며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한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소에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비소를 다루는 근로자가 비소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미리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까지 비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변으로 나오는 비소의 양을 정기적으로 1년마다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비소의 노출 기준인 리터당 15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게 나오면 소변을 다시 정밀 분석해서 일하면서 노출된 무기비소만 따로 분석한 값이 노출 기준인 리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는가를 조사하는 거죠. 2017년에 연구한 크롬은 크롬 도금과 합금에 많이 사용되며 크롬산이나 크롬 도금액에 들어있는 크롬의 유가이온의 장기간 노출에 의해서 코 안이 뚫릴 수도 있고 호흡기에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크롬 유가이온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크롬이 들어있는 작업 재료가 몸에 묻거나 코로 들어가지 않게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18년 동안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크롬 등을 다루며 일한 근로자가 암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크롬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노출 지표는 소변에 함유된 크롬의 양이고 소변 중 크롬은 리터당 3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연구한 니켈은 크롬과 같이 스테인리스 합금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하며 다른 물질과의 합금이나 도금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니켈과 니켈 화합물, 황화니켈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노출 지표는 소변 중 니켈 함량이고 소변 중 니켈은 리터당 8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니켈 화합물은 발암성 물질로 니켈 정제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생식독성, 폐암이 생긴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비소, 크롬, 니켈과 같은 금속 화학물질은 원자흡광, 분광, 광도기로 분석하였는데요. 분석하려는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 파장의 빛을 쏜 다음
시료를 통과한 빛의 양을 재면 소변에 들어있는 금속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연구한 페놀은 화학물질 합성이나 소독약으로 사용하는 유기화학물질입니다. 페놀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페놀이 피부에 묻어 몸에 들어가면 심각한 증상을 일으켜 신경, 심장, 폐, 신장 독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페놀 독성이 더 심각해지기도 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이 페놀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는 몸에 흡수된 다음에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페놀이고 소변 중 페놀이 크레아티닌 1g당 250mg 이상이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톨루엔은 합성 수지, 페인트, 살충제 용제나 세척, 합성에 산업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유기용제인데요. 고농도의 톨루엔이 갑자기 몸에 들어가면 신경계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 손상도 일으킵니다. 톨루엔을 오래 흡수하면 중추신경, 신장, 심장, 호흡기, 피부에 독성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톨루엔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는 몸에 흡수된 다음에 간에서 산화하여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올소크레졸이고 소변 중 올소크레졸이 크레아티닌 1g당 0.8mg 이상이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페놀과 올소크레졸은 소변으로 나오기 전에 소변으로 더 잘 녹아나올 수 있게 간에서 글루큐론산과 결합한 물질로 변화되는데요. 페놀이나 올소크레졸을 분석하려면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글루큐론산과의 결합을 끊어서 페놀이나 올소크레졸을 분리하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처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최근에는 페놀이나 올소크레졸 시료를 헤드스페이스 전처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예전보다 분석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전처리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소크레졸은 연간 20만 건 이상을 분석할 정도로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횟수가 가장 많은 항목이라서 이 새로운 분석 기술이 평가 환경 개선과 분석 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2020년에 연구한 1,2-디클로로프로판은 중독된 직후에 황달, 빈혈, 복통 등의 증상이 생기며 세척이나 인쇄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입니다. 이 유기용제는 발암성이 있어서 일본 인쇄소에서 평균 14년 동안 노출된 근로자 17명이 당관암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생물학적 노출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소변 중 1,2-디클로로프로판이 1리터당 18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연구한 1하이드록시파이렌은 콜타르 피치 휘발물에 들어있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것은 파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변화하여 생기는 화학물질입니다. 콜타르 피치는 석탄이나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흑갈색의 덩어리이며 제철 공장이나 제련 공장, 도로 아스팔트 작업을 할 때 휘발성 물질이 사람에게 흡수되면 급성 독성으로 피부 자극, 만성 독성으로는 피부암, 폐암, 신장암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콜타르 피치 휘발물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평가에서 소변 중 1하이드록시파이렌이 1리터당 4.6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1하이드록시파이렌 분석은 100만 분의 1g 단위를 분석하는 미량 분석이며 1하이드록시파이렌이 갖고 있는 고유 성질인 형광을 이용하여 형광 검출기로 성분을 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금속류와 유기용제 노출 기준을 중심으로 3가지 농도의 표준 시료를 만들고 1개월까지 냉장, 냉동 보관한 후에도 농도가 변하지 않았는지 조사하였는데요. 시료를 냉장 우송하는 2일,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시료를 보관하고 분석하는 3주일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1개월 동안 분석값이 변하지 않아
표준 시료를 분석 정도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진행되어 온 표준 시료 개발 과정을 통해 무기 분석 8항목, 유기 분석 13항목으로 총 21개 항목의 분석 정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생물학적 노출 평가를 위한 표준 시료를 계속 개발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 정도 관리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구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